S&P 500과 나스닥 100. 투자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두 개의 이름이죠. 지난 10년간의 수익률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100이 S&P 500을 압도적인 격차로 앞질렀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그래프만 보고 이렇게 결론 내리실 거예요. 무조건 나스닥 100에 투자해야겠구나. 라고 말이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나스닥 100 ETF에 전 재산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수익률의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위험한 판단입니다. 바로 변동성과 하락장에서 겪게 될 고통의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 격언의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단순히 수익률만 보지 말고 그 수익률을 얻기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지, 즉 위험 대비 수익률을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지수 중에서 당신의 투자 성향과 생애 주기에 맞는 단 하나의 최적의 선택지를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단순히 높은 수익이 아닌 세후 수익률과 위험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00년 닷컴 버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두 지수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수익률 변동성 최대 하락폭 그리고 회복 기간. 이 네 가지 핵심 지표로 두 지수를 비교 분석해 보죠. 첫 번째,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예상대로 나스닥 100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하죠. 이 데이터만 보면 나스닥 100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바로 변동성을 의미하는 표준 편차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주가가 얼마나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나스닥 100은 S&P 500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오를 땐 더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땐 더 아프게 떨어진다는 의미죠. 세 번째, 최대 낙폭 MDD를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의 크기죠.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S&P 500이 약 마이너스 50% 하락할 때 나스닥 100은 무려 마이너스 80% 넘게 폭락했습니다. 1억 원이 2천만 원이 되는 끔찍한 경험이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두 지수 모두 마이너스 50%가 넘는 엄청난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위기의 성격에 따라 하락폭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락장이 왔을 때 나스닥 100의 고통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전고점 회복 기간입니다. 닷컴 버블 때 마이너스 82% 폭락했던 나스닥 100이 다시 그 고점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투자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S&P 500은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 등 미국 경제 전체를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반면 나스닥 100은 금융주를 제외한 상위 100개 기업 그중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집중 투자에 가깝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소수의 기술 공룡들이 지수 전체를 이끌어가는 구조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변동성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자, 데이터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날카로운 창과 같습니다. 반면 S&P 500은 안정적인 방어력을 갖춘 든든한 방패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단순히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의 크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과 방패를 어떻게 활용해야 내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개인의 투자 성향과 계좌 종류에 맞춰 두 지수를 최적으로 배분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세대와 같이 투자 기간이 길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감수할 수 있는 공격형 투자자를 위한 전략입니다. 이분들의 핵심 철학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인 흔들림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세팅해야 할 계좌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이라는 강력한 혜택이 있죠? 여기에는 고민 없이 나스닥 100 이르프를 100% 채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긴 투자 기간이 변동성이라는 단점을 상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ISA 계좌입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고 연금 계좌보다는 중도 인출이 자유롭죠. 연금 계좌 다음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계좌 역시 나스닥 100 일프 100%로 설정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미국 주식 직투 계좌가 있다면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나스닥 100에 없는 다른 섹터의 우량주나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 S&P 500 ETF를 일부 편입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은퇴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4050 세대 안정성장형 투자자를 위한 전략입니다. 이분들의 핵심 철학은 큰 하락을 방어하면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우상향시키는 것입니다. 수익률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죠. 안정성장형 투자자의 연금 계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S&P 500 ETF를 70%로 나스닥 100 ETF를 30%로 배분하는 코어 이성 전략을 추천합니다. S&P 500이라는 든든한 중심을 잡고 나스닥 100으로 추가 수익을 노리는 거죠. 이렇게 구성하면 하락장에서는 S&P 500이 방패 역할을 해주어 하락폭을 줄여주고 상승장에서는 나스닥 100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끌어올려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그렇다면 ISA 계좌는 어떻게 할까요? 연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되 위험 수준을 관리하는 중립적인 배분이 필요합니다. S&P 500 ETF 50%, 나스닥 100 ETF 50%에 절반씩 투자하는 전략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직투 계좌에서는 안정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S&P 500 ETF에 두거나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SXT와 같은 배당주 ETF 중심으로 구성하여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떠신가요? 똑같은 S&P 500과 나스닥 100이라도 나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이렇게나 다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투자죠.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난 뒤 여러분이 바로 실행해야 할 3단계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만 여러분의 계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1단계. 당신의 투자 성향을 정직하게 진단하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닷컴버블 시기 나스닥 100의 마이너스 80% 하락. 내 돈 1억이 2천만 원이 되는 상황을 정말로 견딜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아니오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안정성장형 투자자입니다. 2단계. 지금 바로 당신의 연금저축 IRP, ISA 계좌를 열어보세요. 현재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오늘 제시된 공격형 또는 안정성장형 모델에 맞춰 종목을 교체하고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종목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지수 ETF로 압축하세요. 마지막 3단계. 전략을 결정했다면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매수하도록 설정하세요.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감정을 배제한 기계적인 적립식 투자가 결국 당신의 세후 수익률을 가장 확실하게 높여줄 겁니다. 설정을 마쳤다면 앱을 삭제하고 시장을 떠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본업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이것이 평범한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투자의 길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의 파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에게 맞는 튼튼한 배를 만들고 정해진 항로를 꿋꿋이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전략이 바로 여러분의 튼튼한 배와 명확한 항로가 되어줄 겁니다. 공격적인 항해를 할 것인지 안정적인 항해를 할 것인지는 오직 선장인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샘퍼백과 나스닥백 둘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훌륭한 도구를 나의 목표에 맞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 꾸준히 나아간다면 경제적 자유는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현실 패치 경제학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현실적이고 유용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실 패치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